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인텔의 착각이란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엔비디아와 AMD가 ARM 기반 소비자용 CPU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내후년인 2025년에 제품을 내놓는다는 로드맵 아래 엔비디아는 미디어텍과 연합정선을 형성하고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소식에 대한 펩 겔싱어 인텔 CEO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핵심은 ARM 기반 CPU가 인텔의 X86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도 파운드리 사업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CPU 시장에 영향은 거의 없는데 파운드리에는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CPU 시장에 파장을 남겨야 큰 영향을 줘야 파운드리에도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이를 모를 리 없는 겔싱어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결함이 있는 멘트를 날리는 것 자체가 현재 인텔이 처한 어려움, 딜레마적 상황을 잘 보여준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인텔은 이미 ARM 기반 CPU에 일격을 당했습니다. 바로 애플이죠. 애플은 그 M CPU의 성공으로 맥OS 시장에서 구동되는 CPU 시장을 크게 확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윈텔 동맹의 한 축인 윈도우 OS에서 그 ARM 기반 CPU에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이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존재감조차 없을 만큼 위상이 미미했던 퀄컴은 이제 누비아의 기술력을 등에 업고 새 CPU인 스냅드래곤 X를 내놨습니다. 이전 퀄컴 CPU 스냅드래곤 8CX의 경우는 카이로 모바일 CPU와 자체 모바일 GPU인 아드레노를 사용했지만 이번에는 그 카이로 CPU 대신에 완전히 새로운 고성능 CPU인 오라이온 코어를 12개 탑재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CPU를 탑재했기 때문에 내년에 이 스냅드래곤 X가 나오면 인텔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게 틀림없습니다. 여기에다 엔비디아와 AMD마저 내후년인 2025년에 ARM 기반 CPU 출시가 예상되면서 맥OS에 이어서 인텔의 안방격인 윈도우 OS에서도 인텔이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겔싱어가 MS, 마이크로소프트의 변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ARM 기반 CPU가 이 찻잔 속에 태풍이 될 것으로 보는 이유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즉 MS가 맥OS의 시장 확대를 의식해서 윈도우 생태계 내에서 ARM 기반 칩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적극적이라고는 해도 윈도우 생태계는 X86 중심인 게 현실입니다. ARM 기반 CPU를 노트북이나 PC에 장착할 경우에 여전히 X86 어플리케이션은 직접 구동하기 어려워서 에뮬레이팅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겔싱어가 경쟁자를 심각하게 보고 이런 문제를 다루겠지만 제품 출시의 여파는 크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텔의 CPU 개선세가 이전보다는 확실히 다르다는 점, 즉 CPU 개선세가 느리다는 얘기죠. 그리고 누비아를 인수한 퀄컴 CPU의 성능 도약, 그리고 OS 업체 MS의 그 ARM 기반 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이전과는 다른 태세 전환이죠. 이런 요인들은 인텔이 수세로 몰릴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인텔 입장에서 더 갑갑한 점은 겔싱어의 기대감 섞인 이런 진단과 달리 윈도우에서도 ARM 칩이 점점 뜰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에도 인텔 파운드리가 이런 칩을 만드는 이른바 낙수 효과를 누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겔싱어가 혹여 ARM 칩이 득세하더라도 이는 인텔 파운드리의 기회가 될 것이란 식의 멘트를 날렸지만 인텔의 아성인 X86 시장을 공략해야 하는 퀄컴, 엔비디아, AMD 같은 팹리스가 경쟁사인 인텔에 자신의 칩을 맡길까 하는 합리적인 의문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인텔은 ARM IP를 활용해서 설계된 칩을 만들어 본 경험도 없습니다. 그간 X86 기반 칩만을 만들었던 인텔은 파운드리 재진출을 선언한 이후 ARM IP를 활용하는 미디어텍 그리고 리스크5 기반 칩 업체인 사이5 등과 협업에 급하게 나서고는 있지만 인텔은 아직 파운드리 시장에서 완전 초심자일 뿐입니다. 흔히 그 보수적인 칩 시장에서 삼성이 TSMC를 제치기 힘든 이유로 꼽히는 게 기술력인 내공 부족, 그리고 애플과 스마트폰, AP 등에서 삼성이 경쟁사인 점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봐도 파운드리 시장에서 인텔은 삼성보다 훨씬 더 제약적이고 한정적인 역할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칩이 전략 물자가 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인텔은 파운드리에 재진출했습니다. 인텔은
미국 팹리스는 미국 파운드리를 이용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지만 TSMC나 삼성은 점점 더 미국 내 생산 기지를 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인텔을 미국 대표 칩 업체로 낙점한 미국 정부조차 인텔의 제조 능력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다는 뜻이 내포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텔의 경쟁사, 프로세서 경쟁사인 애플, AMD, 엔비디아, 퀄컴 등은 TSMC, 삼성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합니다. 미국 팹리스들이 파운드리 3위 업체인 인텔의 칩을 맡기는 이는 대만에서 전쟁, 그리고 한반도에서 전쟁 등 대형 변고가 생기지 않는 한 일어나기 쉽지 않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사실 종합반도체로서 인텔은 프로세서라는 주력 사업이 있기에 파운드리를 꾸릴 수 있습니다. 마치 삼성이 메모리에서 돈을 벌고 있기에 1년에 10조가량 투자 자금이 필요한 파운드리에 나설 수 있는 것처럼 인텔도 CPU, GPU를 만들기에 파운드리에 나설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시너지 측면에서 보면 인텔의 포트폴리오는 삼성에 비해서 더 열악하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인데요. 가령 삼성은 퀄컴의 스냅드래곤 제품을 갤럭시에 탑재하고 있고 또 파운드리에서 스냅드래곤 제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즉 삼성 파운드리로서는 스냅드래곤 칩을 따내기 위해서 갤럭시의 스냅드래곤 탑재 비중을 조절하는 식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텔은 이런 접근이 가능하지 않는데요. 최고 프로세서 업체지만 경쟁사의 칩은 자신의 배타적인 IP인 X86이 아니라 ARM 기반 칩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칩을 제작하기엔 인텔 파운드리의 내공은 미덥지 못한 수준입니다. 인텔 파운드리의 한계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국방부가 원하는 칩을, 미국 정부가 원하는 칩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서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인텔은 매우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겔싱어는 지난해인 2022년부터 26년까지 4년간 총 5개 공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것이며 이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거듭 밝힌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2024년 이후 적용할 인텔 20옹스트롱 2나노죠. 그리고 18옹스트롱 1.8나노 공정 역시 주요 고객사의 칩을 통한 테이프 아웃을 마쳤다고도 했습니다. 이 테이프 아웃은 한마디로 칩의 시범 생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텔이 자신이 있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인데요. 하지만 통상 한 개 공정을 마무리하는 데는 좋게 2년은 걸립니다. 5개 공정이면 일반적으로 10년은 걸려야 하는 공정인데요. 그런데 이걸 4년 만에 끝내기로 했으니 얼마나 인텔이 지금 제조 경쟁에서 TSMC, 삼성에 뒤져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 그런 것이 잘 드러난다는 생각입니다. 올 연말에 인텔은 인텔 4나노로 만드는 메테오 레이크 CPU를 내놓는데요. 이 칩만 해도 그 CPU 타일을 제외한 GPU, SoC 타일 등은 죄다 TSMC가 만들고 있습니다. 즉 인텔의 최신 공정 로드맵이 인텔의 공언대로 착착 진행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이런 마당에 이제는 퀄컴, 엔비디아 등이 CPU 시장에서 이전과 다른 큰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핵심의 역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겔싱어가 이런 국면에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